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북의 핵과 미사일을 지원하는 무렵부터 세계 질서를 완전히 자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입맛에 맞추어서 바꾸려는 그런 일을 해왔죠.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게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간에 바람이 잘못 들여서 우크라 침공으로 나타났고, 그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동이 완전히 뭐 이건 막가파 난장판 혹은 개판이 됐습니다. 예, 완전히 그런 상태라서요. 그걸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야, 이게 동아시아로 번지지 않는 게 이게 왜 그러냐. 뭐 물론 요새 북한이 많이 까불지만 결국 동아시아로는 못 번지고 있거든요. 한반도로 못 번지는 게 왜 그러냐. 그것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뭐 이게 후티라는 게 좀 황당한 집단이죠. 원래 이게 산악지대 게릴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와 저기 그 예멘의 경계를 이루는 홍해변에 있는 그 산악지대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데죠. 그 산 아래는 아름답습니다. 사우디 쪽으로는. 예, 굉장히 아름다운 데예요. 그 제다항까지. 거기를 베이스로 하는 그 말하자면 산악지대 게릴라인데, 또라이 게릴라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이제 헬기 강습 작전을 할 정도의 파워를 가진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이거 뭐 장난 아닐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후티와 이란의 그런 그 연계성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후티가 이게 좀 어떤 세력인지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죠. 예. 후티는 이 그 사우디하고 예멘 사이에 접경 지역이 있어요. 그 홍해 쪽으로. 거기가 이제 사우디 쪽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우디 유일의 농업지대입니다. 그게 제다항까지 굉장히 제일 아름다운 데죠. 사우디에서. 예멘 쪽으로는 이제 살벌한 이제 벌거벗은 이제 산악 지역인데, 그 산악지대에서 이제 좀 또라이 같은 생각 가지고 시아파 믿고 이러면서 게릴라전을 해온 그런 대가족이에요. 그 대가족의 패밀리 네임이 후티입니다. 그 대가족의 패밀리 네임이 후티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이제 그 이란과 연계되면서 그 힘을 잡는데, 그래가지고 이란 쪽의 그런 관점을 고스란히 갖고 오죠. 시아에 기반을 둔 이슬람 공화국인데, 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그거 아래 순위든 뭐든 다른 것도 다 끌어안는, 이게 이제 이란의 방식이거든요. 이란이 그게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 안에 순위도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쿠르드도 있고 그렇죠. 이란 안에. 그래서 이 후티의 그 깃발에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후티 깃발이거든요. 들고 있는 게, 예, 후티 깃발에 예멘 깃발과 후티 깃발을 같이 써요. 이 후티 깃발에 보면 저기 그 쓰여져 있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유대인에게 신의 저주를, 그런 게 쓰여져 있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건 이건 뭐냐면은 신앙인들이여, 신을 수호하는 자들이여, 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후티는 패밀리 큰 그 산악 지역을 주름잡은 호족이죠. 그 호족의 이름이고, 얘들의 조직의 이름은 신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라의 파수꾼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안사르 알라. 안사르 알라. 그러니까 helpers of Allah 정도 될 거예요. 알라를 돕는 자들. 뭐 알라의 파수꾼들, 알라의 수호자들. 이 후티가 이제 이거 원래 뭐 불과 한 10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존재감이 없던 산악지대의 그 꼬리꼬리한 그냥 그 개꼴통 게릴라 집단이었었어요. 한 뭐라 그럴까, 그 호족 집단이 이끄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힘을 잡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참 광분해서 짓는지 한번 보십시오. القوات البحرية في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عملية عسكرية استهدفت سفينة أمريكية في خليج عدن، وذلك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حرية المناسبة، وكانت الإصابة دقيقة ومباشرة.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تعتبر كافة السفن والقطع الحربية الأمريكية. 예. 뭐 이런 살벌한 집단이 된 거예요. 그 한 10년 조금 안 걸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산악지대의 꼬리꼬리한 말하자면 반도적대, 반게릴라, 또라이 그런 집단이 하나의 그 국가 경영의 노하우, 국가 관료 체제, 국가 군대 체제의 노하우를 획득하고 부패한 독재를 무너뜨리고 그 시아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고스란히 그냥 이란에서부터 카피를 한 거예요.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굉장히 큰 암덩어리, 굉장히 심각한 암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예, 참, 예, 뭐 만만치 않죠. 먼저 새는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좀 말씀을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는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후티 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 무기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네이비실 2명이 물에 빠져서 실종됐어요. 네이비실이 물에 빠져서 실종됐다. 저도 잘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가죠. 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개가 익사했다. 뭐 이거랑 비슷해서 그 1월 16일 발표고요. 지난주가 이제 1월 11일 날 얘기입니다. 1월 11일 날 소말리 근해에서 후티로 가는 미사일 부품 등을 압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네이비실 요원 2명이 작전 중 사고로 실종했다. 그게 이제 미 해군, 미 국방부의 발표입니다. 의문이 있죠. 네, 지금 이 압수된 걸 보면 지금 이 그 로켓 엔진만 해서 5개입니다. 예, 그 노란 박스에 있는 게 저 로켓 엔진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주 고가의 전자부품 뭐 이런 거들 거예요. 저게 로켓을 달고 있는 거니까 저게 고급이죠. 예, 로켓 엔진을 쓰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수백만 달러어치예요. 최소. 예, 상품 가치로 보면. 그럼 이제 의문이 야, 이게 교전이 없었냐? 상대방은 몇 명 죽었냐? 그럼 교전이 있었다 그러면 그 네이비실 그게 실종이냐 전사냐? 만약에 전사했다면 왜 미국은 그 이거를 실종이라고 발표할까?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네이비실이 이제 쪽배를 타고 쪽배가 아니라 이제 소형 작전 보트요. 고무보트 같은 거 왜 그 고속으로 달리는 거. 예, 그 아주 초소형 그 고속 단정이죠. 고속 단정을 타고 이렇게 생긴 배에 접근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배에 접근을 해서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한 명이 실족해서 바다에서 실종이 됐고 그 실종된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 사람도 실종됐다. 뭐 이게 이제 미 해군의 발표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그 MSNBC의 그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Yeah, so there's been a lot of activity on both sides, frankly, today, Chris. First, the U.S. struck some missiles that the U.S. military determined were a potential imminent threat against not only commercial shipping in the southern Red Sea, but also against U.S. military vessels that were in the southern Red Sea. The U.S. taking airstrikes to go after those anti-ship ballistic missiles earlier today. In addition to that, Houthi rebels fired off a missile that actually struck a commercial vessel also in the southern Red Sea. The vessel was damaged but still seaworthy and reported no injuries. So definitely already a back and forth today in the Red Sea between the U.S. and Houthi rebels. Now, in addition to that, we learned some more details about another incident in the region in the Gulf of Aden. Last Thursday, 2 U.S. Navy SEALs went missing. 예, 이게 이제 17일 날 방송인데 11일 날에 있었던 그 실종 사건이 좀 알려졌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네이비실 2명, 뭐 세계적인 그런 특수부대죠. 그 실종됐다 이거요. 예. When one of them, they were on a small, what the military calls a RIB, a rigid hull inflatable boat that had made its way over to a dhow, a small boat. The boat was unflagged. It was suspected of carrying some illicit goods. Now, these U.S. Navy SEALs, as they were boarding that small dhow, one of them was swept overboard. The other jumped in to save the first SEAL. Again, they've both been missing since last Thursday.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실족해서 바다에 빠질 수는 있는데 그걸 구하려고 입수한 사람까지 같이 실종됐다. 이러면 이제 야 물개가 익사했다 뭐 이거랑 비슷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가 있는 스토리예요. 예. U.S. military still conducting a rescue and a search mission for them today, Chris. But how this all ties into the ongoing activity in the region is the U.S. military now saying that, in fact, that small dhow was carrying missile parts from Iran headed to Houthi rebels. That's the exact same kind of weapons that we've seen the Houthis firing off into the Red Sea, threatening commercial ships. And
예. 그러니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설명 그러니까 제가 읽은 뭐 약간 음모론적인 설명인데 뭐 꼭 음모론이라기보다 미국은 이제 미군이 이제 그 전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센 보복을 가하거든요. 저 정도의 그런 물품을 싣고 있는 배였다면은 순순히 네이비실이 승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다. 격렬하게 저항했을 거다.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아마 대부분 사살됐을 거다. 지금 몇 명 사살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저항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네이비실 대원들이 뭐 총상을 입었거나 뭐 이럴 텐데 숨졌거나 이거를 발표를 공식화하는 순간 후티를 어마무시하게 패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거를 저강도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듯이 전사를 전사라고 부르지 못하고 공식적으로는 실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실종이라고 표현하면 주변에 대해서 샅샅이 해상 경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 제가 본 설명 중엔 제일 와 닿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는 까닭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개판입니다. 정말. 더 이제 난장판이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우리는 홍해 수에즈가 차단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아닙니다. 러시아 석유는 순조롭게 홍해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참 자랑스럽게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도 좀 약올릴 때가 있어. 후티 threat notwithstanding. 후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it's smooth sailing for Russian oil through Red Sea. 홍해를 통한 러시아 석유의 움직임은 참으로 스무드하기만 하는 도다. 이게 인디안 익스프레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미사일이 쏟아져도 러시아 석유는 홍해를 통과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홍해 못 통과하게 막고 있는 건 어디야? 러시아는 오케이, 나머지는 안 돼. 근데 나머지 중에서 또 하나는 또 오케이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블룸버그도 이렇게 다루고 있죠. 예, 블룸버그 이게 그저께. 예. 미사일과 상관없이 러시아 석유는 홍해를 순조롭게 통과하고 있다. 예. Russian oil still going through Red Sea despite Houthi missiles.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원유마저 홍해를 못 통과하게 된다면 안전상의 이유로 홍해 일체 금지라고 해서 이탈리아 같은 데가 이집트가 그걸 못 해줘요. 이집트가 러시아한테 꼼짝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탈리아 같은 데나 혹은 지브롤터 해협에서 딱 러시아 배 금지를 시켜버리면 원유를 그러면 이제 러시아 배는 러시아는 희망봉을 통과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작아서 탱커들이 큰 탱커들은 러시아 거를 운반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 그렇게 벌어지기는커녕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이 중동 석유는 못 가고 인도나 중국으로 오는 러시아 조그만 석유배는 통과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개판이죠.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이거지. 그러다가 또 실수도 한 번 있었어요. 엊그저께는 1월 12일 날은 후티가 러시아 석유 탱크에 미사일을 쐈는데 그건 실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티스 mistakenly target tanker carrying Russian oil, security firm says. 그러니까 후티가 knowingly, intentionally 알면서도 러시아 탱커를 노린 게 아니라 탱커라고 생각하고 쐈는데 러시아 거에서 아이고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럼 러시아 배만 괜찮냐? 아닙니다. 중국 배도 괜찮습니다. 중국 배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배들은 전부 야 우리 중국 배 우린 전부 중국 선원이야. 우리 다 샬라샬라 왕서방들이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배 긴급 신호하는 신호등 있잖아요. 그걸 예멘 쪽을 향해 놓고 반짝반짝 그 신호를 때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힌두스탄 타임스 이란 backed Houthi rebels spare Russian Chinese ships in Red Sea.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는
러시아와 중국의 배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힌두스탄 타임스의 보도 제목이고요. CNN 뉴스 18이라는 데서의 그 보도 제목은 All Chinese crew tactic to avoid Houthis. 그러니까 후티를 피하기 위한 전술로서 우린 다 중국 선원들이야. 이 배는 사실상 중국 배야. 여긴 중국 물건 싣고 있어. 이렇게 시그널 보내는 그러한 수법을 쓰기 시작했다. 이 화물선들이 꼭 그걸 통과해야 되는 화물선들은. 뭐 개판이란 소리죠. 이게 무슨 뭐 동네 깡패한테 참나. 이게 무슨 세계 질서래요. 이거 고스란히 그대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예, 그대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난장판이.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세계 질서가 난장판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물결이 이런 상황으로는 동아시아로는 안 닥치고 있잖아요. 물론 북한같이 살벌한 도발하는 놈들은 있지만 이렇게 난장판 형태는 아니죠. 여기 붙으면 목숨 내놓고 붙는 방식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깐족거리면서 판 자체가 어질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기는 붙으면 세계 대전이에요. 예. 이런 애들 장난 같은 그런 충돌이 아니죠. 자, 이 난장판의 주역 후티 얘들 어떤 애들이냐? 예, 제가 참 그 주목하는 그 매튜 해지스라는 영국의 소장 그 군사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중동 연구 전문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 이거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면 꼭 군인 같아요. 말 굉장히 조심하고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깁니다. 제가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The Houthis weren't, from their inception, from their creation, they were not an Iranian ally. But they have, out of a shared relationship, out of a shared enemy, they have grown in stature together. 예, 그러니까 후티가 이란의 그냥 동맹 대리인 관계가 아니고 거의 일심동체다. 처음부터 뿌리도 같고 적도 같고 여기 이제 제가 듣기는 쿠라니안 스태튜트로 들리거든요. 그게 이제 쿠라니안 스태튜트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잘못된 단어일 수 있어요. 쿠라닉 스태튜트 그러면 코란 법령 체계. 예. And this has, in turn, evolved into a near, it's not even a proxy relationship anymore. It's more direct than this.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꼭두각시라고 할 정도나 혹은 동맹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고 이건 거의 직할부대 직영. It's direct. The Houthis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o or to conduct the attacks that they have done. They would not be able to hold on to power the way they have done in North Yemen without direct Iranian support. And this has been cited nearly every year by the United Nations for Iran accused of sending weapons to Yemen. Ships are confiscated, smugglers have been intercepted. We've seen evidence of another Iranian proxy, Hezbollah. They've sent their soldiers and trainers to go to Yemen and to train the Houthis into using advanced weaponry. They have helped them maintain aircraft. So all of a sudden, out of this war, the Houthis have been able to maintain helicopters and jets and start flying them again. But this is after a period of several years. And these evolutions, these developments only show the success that Iran and its other proxies are having when compounded and when directed towards Yemen.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고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힘을 못 썼고 바이든도 힘을 못 써가지고 얘들이 완전히 그 이란과 이란의 그 동조 세력들이 예멘에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후티를 이렇게 제대로 확 키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 Ballistic missiles were used so effectively against Saudi Arabia, against the UAE when they were hitting oil infrastructure, airports, and hence there was a very quick discussion to try and calm those tensions. But now again, this group, which were
a decade or so before, quite literally, mountain soldiers now able to go and fire ballistic missiles, anti-ship cruise missiles, UAVs. They're able to not just fire them, and in some cases have some success, but also even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잖아서 마운틴 솔저라 그러지. 제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산악지대 마적대 같은 애들인데 이게 그냥 이란에서부터 통째로 이걸 전수를 받으면서 그걸 잘 소화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현대적 그 사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 무기를 갖춰버린 거죠. 예. undertake the industrial process to create them, to go and get civilian parts to put together a UAV, which can be used to attack a ship, to undertake an airborne raid from a helicopter and to hijack a ship. These are very clear instances of direct Iranian involvement in this. 예, 그래서 이 후티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부닥치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파고 같은 분 그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 오해하는 사람이 들으면 야, 저 사람 뭐 이란이랑 커넥션이 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즉 후티는 이란과 뭐 완전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데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예. 일단 이 매튜 헤지스요. 좀 느낌이 좀 그렇죠. 강골인 사람이죠. 예, 인생도 강골입니다. 이 UAE에서 간첩 혐의로 영국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던 강골이에요. 영국의 소장 군사 지정학자고요. 이제 쭉 이런 논평 활동을 하면서 아랍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박사 학위에 등록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UAE에서 이제 체포가 된 거야. 간첩 종신형으로 해서 재판을 받고 봄에 체포돼서 11월에 판정을 그렇게 받고 2018년에 그리고 곧바로 11월에 사면 추방됐어요. 이 사람 그래서 요 아래 그 당시에 신문 기사 제목 British student Matthew Hedges sentenced to life in UAE for spying.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박사학위 과정 학생인 매튜 헤지스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오죠. 언론 보도가. 이 사람이 왜 좀 말하자면 미운 털이 박힐만 하냐면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을 다뤄요. 이 사람의 그동안 썼던 논평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게 2017년 그러니까 간첩 혐의로 체포돼서 재판받기 전에 했었던 건데 이 제목의 뜻이 뭐냐면은 이 논문의 기본 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슬람 형제단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슬람 브라더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마스도 뿌리가 이슬람 브라더스입니다. 예, 하마스도. 그러면은 이 GCC 국가들 즉 다시 말하자면 사우디,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그다음에 쿠웨이트 이 GCC 이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슬람 형제단이 그러니까 시아 IS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이런 시아나 혹은 IS 극단주의 세력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냐 이슬람 형제단이 그런 세력이냐 그러니까 다른 극단 세력을 견제해 주는 그런 세력이냐 아니면은 이슬람 형제단 자체가 이런 왕정을 부정하는 수니 베이스 이슬람 공화국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극단주의 혹은 근본적인 어떤 급진 세력이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랍 왕정 국가들이 페르시아만의 아랍 왕정 국가들이 고민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에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다뤄요. 그래 이제 미운 털 박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서방이랑 관계도 안 좋고 하니까 UAE가 야 쟤 한번 본보기 보여 이렇게 했을 수가 있겠지. 뭐 혹은 진짜로 뭐 MI6의 무슨 고급 정보원일 수도 있고, 네.